주도권 토론입니다. 이 주도권을 쥔 후보는요, 적어도 2명에게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부터 장동혁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9분입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의 통합을 강조하셨는데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혁신을 하려면 저는 계엄 그때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분명하게 결정문에 쓴 것처럼 계엄의 수단, 그다음에 균형성, 적절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 의회 폭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더불어민주당에게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과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으로 갔을 때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정했지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해서 저희는 우리 당원들이 뽑아주신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시키는 우리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여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께서는 그런 내부 총질을 하거나 우리 당론을 어기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통합하고 끌고 가자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탄핵으로 인해서 우리 당이 2번이나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을 잃어버렸습니다. 임기도 못 마치고 구속되시고 또 많은 고초를 겪고 지금 또 고초를 겪고 계시고 온갖 인권 탄압을 당하고 그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부 총질하는 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당의 의원 숫자는 채우고 있지만 결국 표결할 때는 우리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 반복적으로 그러는 분들을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한 답변만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분들 당론을 위반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당시에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지나가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과거를 계속 파헤쳐서 서로 싸우면은 이 당이 분열이 돼서 결국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고 또 이재명 독재를 도와주는 개헌 저지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묻겠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107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헌 저지선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탄핵 때처럼 결국은 계엄 찬성을 한다면 우리 당은 숫자만 107명이지 결국 계엄을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헌은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들께서 최후의 보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숫자만 107명을 가지고 자꾸 개헌 저지선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우리 탄핵 정국에 비추어 봤을 때 현실적인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개헌 저지선은 100석을 무조건 유지를 하는데 지금 자칫하면은 이 의석이 중요하지 않다. 국민투표가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국민투표를 해서 개헌이 저지되기는 어렵고요. 우리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개헌을 이재명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107명이 단일 대우로 가면 좋겠지만 탄핵 전국에서처럼 우리 내부 분열 그리고 우리 당론을 따르지 않는 분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결국은 개헌 저지선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107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8명만, 9명만 탄핵 때처럼 결국 개헌에 찬성하면 저희들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처리하고 당을 하나로 단일 대우로 묶어 가겠냐는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조건 잘라내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공개적인 토론을 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당헌 당규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헌 당규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위배되는 부분은 안철수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자꾸 극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철수 의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극우라고 말씀하시는 몇 가지 사례, 기준, 뭐 아니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극우라는 그런 표현을 쓴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는 이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극좌나 극우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 안철수 후보께서 극단적인 저에 대해서 결국은 저희가 우파인데 극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결국 그게 극우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말만 돌렸지. 그러면 저에 대해서 당을 나가라라고 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당을 나가려고 한 기억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 후보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이 전시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께 전시와 함께 한다는 그것에서 문제를 안철수 삼는 후보님께 겁니다. 묻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제가 당론을 따르고 당론에 따라서 탄핵 반대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당론에 따라서 탄핵을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자,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를 항의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관저 앞에 나갔던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자, 않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면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헌재 앞에 가서 예를 들면 시위를 하거나 그러한 주장을 했던 것도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그러면 헌재 그것도 잘못되지 재판 않- 예, 예. 이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제가 헌재 결정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헌재 결정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예를 들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장소가 광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극단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시와 함께 그렇게 동조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저는 그런 경고를 했던 겁니다. 자, 김문수 후보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그 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있습니다. 줄탄핵, 줄특검, 예산 폭거. 그리고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권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거나 본인 관련된 사건들의 공범들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려야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에 대해서 판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가져가서 사심을 해야 된다라거나 여러 가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미 법원에 재판이 중지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헌법 질서를 파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파괴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범죄자 이재명 집단이 오히려 사법부를 뒤흔드는 폭거 중에 폭거고 이건 역사상 자, 유례없는. 그러면 계엄 이전에 줄탄핵, 줄특검 그리고 예산 폭거 이런 것들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또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흔들어서 지금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 자, 민주주의 그러면 무너진다고 보고 있죠.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의하면 정당이 헌법 질서나 이런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정당 해산 심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한 민주당의 줄탄핵, 줄특검, 의회 폭거, 예산 폭거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 법안들을 자기들 입맛에만 맞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의회 폭거에 대해서 이것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거나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제기해야 되겠다. 이런 조언을 하거나 그런 의견을 한 번이라도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야기도 물론 하지만은 민주당의 폭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로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셨으니까 네. 이렇게 계엄이라는 사태까지 오지 않도록 그런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심판 사유가 되는지는 법률적으로 판단하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이래서는 도저히 정권을 운영할 수가 없고 이러한 의회 폭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한번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꼭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한다 이런 것보다도 이 민주당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거부권 행사도 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기도 경고를 했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9분이 지났습니다. 장 후보님, 제가 주도권을 장복해서 쥐고 오셨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제지는 안 했습니다만 최소한의 답변 기회는 조금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문수 후보가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9분입니다. 예. 우리 조경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조경태 후보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찬성하셨죠? 그때는 반대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했습니다. 네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하다가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는 앞장을 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망고의 역적이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눈 사람. 혹시 우리 김 후보님께서는 우리 당의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거까지 내가 주도권이니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망고 역적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망고 역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질문하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북한에 돈을 갖다 줘가지고 북한에 비밀 송금도 하고 돈을 갖다 줘서 북한에 핵무기를 개발하게 했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또 노무현 대통령도 하고 이래서 많은 돈, 약 3조 이상의 현금을 갖다 주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을 또 지적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이거는 북한에 핵무기 개발을 한다. 절대 돈 갖다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북한은 핵무기 개발 안 할 것이다. 개발하면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또 그렇게 핵무기 개발하도록 돈을 갖다 주고 노벨상까지 탔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비밀 송금 지금 100억을 해가지고 그 부지사 이화영 씨 지금 감옥에서 7년 8개월 형을 확정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재명 그리고 또 옛날부터 쭉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계속적으로 북한에 이렇게 돈을 갖다 주고 불법적으로 송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 사람부터 정당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한미의원연맹 국회 회장입니다. 제가 한미동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는 의원이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그쪽 이라크 쪽에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그런 전쟁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우리 책임 있는 우리 정치인이라면은 남북 관계가 어쨌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 어쨌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한 30초 정도 기회를 주시면 좋겠네요. 주도권은 김문수 후보가 쥐고 있습니다. 30초 지났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그렇죠. 계속 질문 주십시오. 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미 군사 동맹을 굳건히 하면은 저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지켜진다 봅니다. 그리고 예. 지금 말씀하신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평화로움을 우리가 추구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한미 동맹을 가장 안 지키고 미 대사관 담을 타놓고 들어가서 수류탄을 던지고 사과탄 던지고 또 거기다가 신납 뿌리고 또 쇠파이프로 미 대사관 현관문을 깨고 부시 대통령 그 사진 액자를 깨고 이런 사람이 그래가지고 감옥 2년을 갔다 온 사람이 정청래 그 대표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반미 정도가 아니라 극자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그리고 당 대표가 이렇고 나머지 그 뭐 김민석 그 총리부터 시작해서 다 반미 운동 하는데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 조경태 후보께서 제대로 싸우고 이런 당을 해산하자. 또 이런 당에 망고 역적이다 이렇게 해야지. 국민의힘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북한에 뭐 핵을 개발하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가 방어선도 펴고 이렇게 했는데 계엄을 잘못한 거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엄한 거 그것 갖고 좀 망고 역적이라 그러고 저렇게 북한에 핵무기까지 개발하도록 한 민주당에 대해서는 왜 비판 안 하는지 여기 대해서 굉장히 제가 우리 당원들이 좀 그거는 아마 있고 제가 걱정이 말씀드리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잘못하는 거 비판 많이 하지요. 그리고 우리 후보님께서도 젊었을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한번 그런 적이 있으시죠? 위반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 했던 모습들을 가지고 지나치게 공세적으로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좀 평화로운 그런 사회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는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전에 어느 분이 보수에 있는 분이 하는 말씀이 여야가 극단적으로 계속 싸움만 하면은 민생은 누가 챙기고 경제는
누가 챙기느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하자 그러죠. 여야 협치를 하자고 겉으로는 말해놓고 속으로는 완전히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자고 내란 특별법을 제출해서 해산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당 국회의원 45명을 제명하자고 이렇게 내놨죠. 그러면 이게 협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정당이야말로 해산해야 될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왜 조경태 후보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해산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역사적 죄를 짓고 망고역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뽑았던 대통령, 그 대통령 보고 망고역적이다 했는데 무엇이 망고역적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그 문해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리던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이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 주인한테 총뿌리를 겨눈 행위가 그게 바로 망고역적이고 대역죄인이죠. 과거 같았으면 삼족을 멸할 정도로 중범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대변하고 하니까 우리 당이 내란당에서의 예, 오명을 지금 벗어날 수 없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총뿌리를 국민한테 겨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치거나 어떻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계엄이라는 거는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에 하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이 정말 이 계속적으로 탄핵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이래서 유지가 안 될 정도 되니까 물론 저는 그게 계엄이 잘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선택한 수단이 지난번에 계엄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전 찬성은 안 합니다만은 계엄을 유발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문제가 있고 이런 정당 31번이나 장관이나 전부 다 탄핵하고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이런 무지막지한 입법권의 남용 폭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경태 후보께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판하고 그게 망고역적이라 그래야지 자기 당에서 뽑았던 대통령 보고 망고역적이다 이렇게 후보님, 말하는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 장동영 후보도 왜 그러면 이런 사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하세요. 그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때 말입니다. 그때 여소야대였습니다. 전국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YS 김영삼 대통령이죠. JP 김종필 그 총재 이분들하고 3당 합당했습니다. 제가 야당이 힘들게 한다 해가지고 이걸 정치력으로 풀어야 되지. 정치력으로 풀어야 될 것 같다가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해하고 또 고통스럽게 했던 부분, 그리고 국격을 실추시켰던 부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젊었을 때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그 청년의 그 따뜻한 마음, 그 열정은 어디 갔는지 참으로 실망스럽네요.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경태 후보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당은 자체를 해산하고 일당 독재를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은 아예 그냥 해산해버리자. 또 우리 당을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내란에 동조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냥 계엄을 갖다가 자동으로 내란이다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명명하고 또 내란 정당으로 해산하자고 하고 국고를 환수하자 그러고 국회의원들 전부 다 잘라버리면 이런 것이야말로 망고역적이고 독재 정권이고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김 후보는 10초 남았는데요. 조경태 후보에게만 질문했기 때문에 지금 한 5초 정도 남았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님, 네. 이거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적어도 2명에게는 질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가 주도권을 쥐게 되겠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 기억하실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 모든 보수 세력이 직결을 해서 우리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41%를 얻고 8%를 패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다시 또 김문수 후보께서 당대표가 되신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대 김문수 후보의 대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로 보면은 훨씬 더 큰 차이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큰 차이로 절대 진다고 생각 안 하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제대로 전당대회 마치자마자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또 우리 당원 또 늘리고 또 당의 정강 정책부터 우리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노력을 하면
절대 진다고 보지 않고 열심히 해서 반드시 필승하는 내년 지방선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이 자체가 너무 무리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제 시간이니까 질문에만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윤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계엄을 했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마치 계엄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아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심정이 그때 도저히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고 특검하고 예산 닦았고 사사건건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 방법을 잘못 계엄에 죄가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시는지? 아니 저는 죄라기보다는 방법이 잘못 선택된 거고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데 이 범죄를 했을 때 미수에 그치더라도 범죄는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이미 판결이 났고요. 나머지 내란 부분은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고 있는 재판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좀 아픈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지난 대선 때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이제 그 후보가 되셨다가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를 않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처음 이제 기자분들 질문이 나왔을 때 그건 쓰레기 더미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제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계엄에 사과한다고 분명히 저하고 대선 후보 지원 유세 때 그렇게 큰절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요즘은 계엄이 별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상습적인 말 바꾸기 아닙니까? 뭐 그거는 이제 억지로 그렇게 붙이면 그렇겠습니다만은 저는 억지가 아닙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다. 물론 사실인데 계엄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뭐 그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불가피한 대통령이 불가피한 자신의 비상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을 민주당이 제공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민주당이 이런 뿌리를 뽑아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못 고치고 있죠. 이 부분에 그러면 그 대해서 부분은 설명했다고 치시고 나머지 앞에 두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리고 한덕수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대통령 후보로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도 그때 같이 동참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해서 경선에 의해서 뽑힌 당의 공식 후보를 당에 입당도 안 한 사람으로 바로 교체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단일화도 아니고 그냥 불법적 그 후보 교체라서 우리 당원들이 전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부결시켜서 저를 공식 후보로 다시 또 한 번 더 5번째 추인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무슨 약속을 위반했습니까? 제가 후보 교체에 응해하는 것이 맞다. 자, 그러면 이제 저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또 보니까 대통합 빅텐트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래야만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선거 전에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또는 황교안 대표가 있는 자유와 혁신이라든지 또 자유통일당이 있지 않습니까? 합당하거나 또는 선거 연대로 공천을 나눌 그런 의향이 있으신죠? 그건 아직까지는 뭐 그런 정도로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재명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 그것이 어떤 세력이든 간에 모든 세력과 힘을 합쳐서 이재명 독재 정권을 막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책임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도 지키고 절대로 그런데 이재명 이제 대통령 문제는 이겁니다. 반미로 나가면 안 되죠. 공천권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우선 굉장히 민감합니다. 공천권을 나눈다 이렇게 되면 당에서 굉장히 분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공천권을 나눈다는 것은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공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사결정의 주인은 바로 당원입니다. 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 그리고 모든 당 운영 필요하다면 저는 전당원 투표도 진행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전당원 투표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저 장도경 의원께 네.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보도를 보니까 신장식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 후보께서 처음에 정치하고자 찾아간 곳이 민주당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2020년에 자유한국당에서 인재영입 케이스로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인재영입 되기 전에 그 당시 인재영입 위원장이 공직 사퇴 시한 일주일을 앞두고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제가 공직 사퇴 시한 한 3일쯤 앞두고 처음 면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당시에 진행하던 재판이 문제가 돼서 언론에서 계속 좀 논란이 됐기 때문에 굳이 제가 당에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저는 인재영입을 받지 않고 대전시당에서 출마 선언하면서 90일을 앞두고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러면 저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이렇게 먼저 접촉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민주당과 뭐 무슨 접촉을 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다만 허위 사실로 고발하셔야죠. 아니 여지껏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일이 다 저는 허위사실로 고발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 거에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저는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아니, 저는 그게 민주당 수법입니다. 저는 뭐 그 이후에도 뭐 지금 유튜브에서 저를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거 일일이 대응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고발하거나 그런 조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 후보께서는 윤어게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어게인이라고 지금 물으시는데 저는 여러 차례 유튜브나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어게인 주장하시는 분들의 여러 주장 중에서 그분들이 가장 맨 앞에 내세우고 있는 주장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계엄 이후에 우리가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윤어게인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지키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고 하는 윤어게인의 주장은 제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함께 그게 그 주장만큼은 제가 방법론이 다른 받아들이기로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에 대해서 인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실 저는 그거에 의향이 대해서 있습니까? 수용하면서 다만 결론은 수용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증거 채택이 법에 위반됐고 그리고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제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이 결론에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아니, 그 말씀 아니십니까? 절차가 잘못됐지만 지금 그 헌법재판소 결정을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그러나 계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수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지막은 조경태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네,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 좀 몇 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 민주화 운동을 하신 선배님께서 이렇게 많이 바뀐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저는 민주주의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른 나라, 다른 당 탓하는 것은요, 아주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2000년도 들어와 가지고 비상계엄을 한 국가들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나라 비상계엄은 아는데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파키스탄, 그리고 기니, 그리고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비상계엄을 한 나라고요. 이런 나라들이 독재 국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독재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데 김문수 후보님께서 맞서서 싸워야 될 사람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들 파키스탄, 기니, 미얀마 이런 나라들의 1인당 GDP가 2,000불이 안 됩니다.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의 독재자들이 그 국민들을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부 극우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지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법을 지켜야 되지요. 법을 지켜야 되고 또 폭력적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배 정치인으로서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킨 것이 저는 비상계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고 비상계엄이
6시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닌데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허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끊임없이 대통령과 이 행정부 자체를 마비시키고 그러니까 모든 장관들만이 아니라 감사원장 또 검사 자기를 재판한 검사 자기를 재판하는 판사 이건 완전히 범죄자가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검찰청도 없애버리고 자기를 재판한 사람 자기를 기소한 사람 전부 탄핵시키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게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법치주의를 훼손시키고 자기가 또 대통령 됐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지금 재판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 대통령 되었다고 재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거는 헌법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 파괴, 자유민주주의 파괴지.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 파괴, 자유민주주의 파괴한 게 뭐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대권을 잘못 행사한 것이지. 후보님, 그게 뭐 법치주의 예, 파괴입니까? 김 의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시간 동안 해제된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제시킨 것이 아니라 그때 현장으로 나온 많은 국민들과 또 거기에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그 정치인들이 해제를 시켰죠. 그리고 또 소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군경 특히 군인들이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해제가 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포고령 1호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국회와 정당 활동 그리고 집회 이런 것을 일체 정치 행위를 금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것도 사실 비상계엄이 계속 이어졌으면 정치 활동을 못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모든 언론과 출판에 바로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게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자꾸 비상계엄을 자유민주주의에 빗대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그런 표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극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극우는 바로 거짓 선동과 폭력입니다. 거짓 선동은 바로 어떤 건가 하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거짓 선동이고요. 그리고 또 폭력은 어떤 건가 하면은 비상계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군인을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바로 극우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 극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극우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같은 사람이 극좌다. 반미, 친북, 반기업, 그리고 극좌 이런 세력들, 이런 분들이 극좌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 테러를 하고 신나를 던지고 신나로 불을 찌르고 대사관에 가서 쇠파이프로 그냥 현관문을 부수고 대사 부부가 잠옷바람으로 다 도망가게 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극좌 테러리스트. 우리 국민의힘에 무슨 극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조경태 후보 생각에는 국민의힘의 극우가 누굽니까? 저는 알지를 못하겠네요. 제가 답을 드릴까요? 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극우입니다.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부정선거 제가- 음모론자들이 무슨 불을 찔렀습니까? 뭐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혹시 왜? 지금도 김 후보님께서 부정선거 음모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편입니까? 아니, 음모론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믿습니까? 극우라고 한다면은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처럼 쇠파이프로 뭐 미 대사관 현관문을 깬다든지 부시 대통령 사진을 두드리고 깬다든지 미 대사관 현관에다가 그냥 신나를 뿌려서 불을 붙인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리던 대로 극우라는 표현을 제가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극우는 그 거짓 선동하는 게 극우입니다. 부정선거를 선동하는 것은 바로 그게 극우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극우지요. 법을 어기는 것이 극우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그리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그게 극우 세력이지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거기에 동조하게 되면은 본인은 극우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본인들이 거기에 윤 의견에 동조하는 순간 그게 바로 극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런데 극우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극우라는 것은 바로 극좌가 우리 국민의힘이나 자기를 반대하는 극좌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덮어씌운 바로 딱지 붙이기 프레임 김 후보님,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극우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자꾸 그걸 조 후보께서 극우가 있다. 뭐
윤호인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뭐 두들겨 팹니까? 무슨 김 후보님, 폭력을 행사합니까? 아니, 지금 민주노총 같이 오히려 쇠파이프로 경찰을 두들겨 패서 뼈가 부러지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건데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사람들 민주노총의 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고용노동부 장관 해가지고 나라를 뒤흔드는 이런 것이 극좌 아닙니까? 김 후보님, 극우와 극자는 상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는 것 자체가 극우적 발상이고 또 극우 세력들입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자, 옹호한다고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꾸 그 세력들을 옹호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지요. 그래서 그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윤핵관의 세력과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극우 세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꼭 인지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제가 답변을 조금만. 근데 일단은 저는 극좌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같은 이런 사람이 극좌고 그러나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다고 해서 그걸 극좌도 이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김 그 사람들이 후보님, 이게 극좌죠. 제가 이제 질문할 시간인데요. 참 답이 없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문제 인식을 못하는 걸 보니까 참으로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잠시만요. 50초 남았는데요. 다른 네, 분께도 안철수 질문을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은 저는 혁신 후보, 반극우 연대 후보가 좀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전히 어떤 입장 변화가 있는지 한번 정중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4강전에서 2대2로 지금 서로 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간에 정말 당원들이 이렇게 4명을 뽑았는데 그 의사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둘이가 하나로 이렇게 뭉치게 되면은 오히려 그 개혁의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그것 자체가 저는 당의 개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안 후보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그렇다면 제가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후보님, 하여튼 함께 나아갑시다. 예, 시간은 다 됐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주도권 토론이 더 남았으니까요. 미처 다 하지 못한 발언은 그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